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확히 1분 11초 98. 지금까지 이런 초대형 방송사고는 없었다. 역대 최장시간의 방송사고, 역대급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는 22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주최 글로벌 리더 포럼 2021에 초대돼 국가 미래 비전 발표에 나섰는데요. 말쑥한 차림의 무대에 선 그는 하지만 마치 겨울왕국을 연상시키듯 순간 올라프로 돌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잔뜩 굳은 얼굴에 불안 초조 긴장미가 흘러넘쳤고 나 떨고 있니라는 모래시계 드라마 대사를 떠올리게 할 만큼 현장은 적막과 고요가 흘렀는데요. 연설문을 읽도록 보여주는 프롬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었지만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에서 그는 임기응변은커녕 단 한마디 단어조차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번 하는 아, 와 같은 마른 침 삼키는 소리만 연발했는데요. 프롬프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과 무의의 순간이 하염없이 슬로우 모션으로 흘렀습니다. 녹화가 아닌 생방송 탓에 속절없이 당한 해프닝에 오로지 프롬프터가 작동되어 주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것 말고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대는 도리도리 말고는 할 것이 없었는데요. 설령 이날 포럼 주관사가 극우 매체인 TV조선이 아니라 다른 매체였다면 정치 공작으로 몰아붙였을지도 모릅니다. 해당 영상을 지켜본 누리꾼들은 이런 윤 후보를 향해 남자 박근혜라는 비판에서부터 리더를 뽑자는데 리더가 나선 셈, 지도자와 대본을 읽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이번 대선이 서울대 나온 바보와 검정고시 출신 천재의 싸움이냐, 입만 열면 사고치더니 이젠 입 닫고 사고치는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이재명은 리더, 윤석열은 리더, 전에는 입만 열면 망신이었는데 이번에는 입도 안 열고 개망신이라는 등 수많은 비아냥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대선 후보의 출마에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이냐는 불만과 비난 섞인 뒷말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이런 무자격은 단순히 부족한 위기 대응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입만 열면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짓말과 위선의 행태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위법과 범법적 행위를 감추기 위해 그는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하나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말았는데요. 지난 10일 목포 횟집에서 자신이 결제한 밥값이라고 내밀었던 영수증은 수행원들이 지불한 영수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행원들의 영수증을 자기 것으로 둔갑시킨 셈인데요. 단 한 번도 진실로 느껴지는 행동이 없는 거죠. 전남 목포 지역 인터넷 신문인 뉴스인 전남은 22일 윤 후보 본인의 식사비를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윤 후보 측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폭로했는데요. 매체는 이날 입수한 영수증 확인 결과 김병민 대변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행원들 식사비 7만 7천 원이 나왔는데 김 대변인이 이 영수증을 윤 후보의 본인 몫으로 지불했다고 제시한 것이라고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횟집 주인 J씨는 전화통화에서 내가 그날 카운터에 있었는데 윤 후보는 식사비를 직접 낸 적이 없다. 1층은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불했고 2층은 이광래 전 목포시의장이 지불했다고 이 매체는 밝혔는데요. 또 이 전 의장이 지불한 횟집 2층 식사비는 총 37만 원으로 민어회 6접시와 맥주와 소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민어회가 4인 기준 15만 원 선으로 확인되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우려돼 식사비를 축소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0일 윤 후보는 저녁 만찬 후 개인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주장한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받아쳤는데요. 이양수 선대위 수석 대변인 역시 윤 후보는 자신의 식사 비용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식사비 영수증은 식당에서 확인하면 된다며 이미 해명된 사안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형사 고발까지 했으므로 즉시 사과 후 철회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되려 큰 소리를 쳤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허위 주장은 윤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은폐하려는 시도였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윤 후보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밥값을 제3자에게 대신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꼼짝없이 걸려들게 됐는데요. 법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검찰청장 출신 윤 후보에게 준법 정신은 어디로 실종된 것이냐는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어디 이게 한두 개여야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죄의식 없는 범죄 행위가 자신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요. 일가족이 모조리 나서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 과정에서 이루어질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외손주들에게 시가 20억 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2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 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을 처음 통보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22일 경기도 양평읍의 땅을 큰딸의 자녀인 24살과 26살 외손주에게 증여했는데요. 알아서 재산을 미리 빼돌린 거죠. 지난 7월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건보공단은 최 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경기도 일대 부동산 등을 압류했는데요. 하지만 최 씨가 외손주에게 증여한 땅은 소유주가 바뀌어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는 최 씨가 건보공단의 압류와 환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짚고는 형법의 강제집행 면탈죄는 고의로 재산의 소유 명의를 바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특별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한겨레에 다른 재산으로 환수 금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시점 등으로 봐서는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회행위로 인정돼 증여가 취소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의 윤석열 후보 캠프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통보한 금액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7월에 이미 압류됐다며 증여가 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다른 부동산들도 증여하지 않았겠나,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반박했는데요. 한편 윤 후보 본인은 물론 처가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일부 네티즌들은 나오는 뉴스마다 조국 교수 일가 털듯이 왜 수사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저게 윤석열이 얘기하는 공정이고 정의인가? 누군 고딩 봉사활동 표창장으로 포탈 언론 도배의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힘에 시달리는데 누구네는 사기, 날조 논문, 허위 경력, 주가 조작, 고발 사주까지 혐의대로라면 아주 사기꾼 가족이라고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한번 쓱 보고 끝이네. 이재명 부인과 장모의 일이라면 언론과 포탈이 이렇게 조용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지만 해도 너무합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의 단독 특종 보도는 어느 언론에서도 받아쓰지 않았는데요. 이게 특종이 아닙니까? 야권 대선 후보 장모가 재산을 압류 환수되지 않기 위해 외손주 외손녀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했는데 왜 보도를 안 하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